달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 집회 날 기자회견 참여자보다는 경찰관 숫자 훨씬 많았었던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상당히 우리 경찰관 분들하고도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화기애애하게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꼭 저만의 어떤 그 기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자님들도 좀 변화된 분위기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아마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익감사는 적폐청산의 척검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감사원의 고익감사 청구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주체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하고 민변이 공동 주최하게 되었고요. 돌아보면은 2015년 11월달 국정화 고시가 발효된 이후로 지금까지 1년 8개월, 약 20개월에 걸쳤습니다. 그 20개월 동안 정말 더우나 추우나 여기 계신 분들이 국정화 역사 교과서 국정화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직면해서 많은 투쟁을 해왔고, 그 결과의 일환으로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화 고시 부분들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역사적 필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들이 오르서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여는 말로 우리 한국사 전인대 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한상원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덕성여대 사학과 한상건입니다. 사실 이 국정과 교과서는 교육부 관료나 대통령이 조금만 민주적인 절차를 의식했다면은 애초에 나올 수 없는 교과서입니다. 왜냐하면은 2015년 10월 12일 날 교육부가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국정화로 바꾸겠다고. 행정예고를 하는 것은 어떤 정책을 확정하기 전에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갖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할지 아니면 중단할지를 결정하는 절차적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10월 12일 날 행정예고를 해갖고 20일 동안 국민 여론을 수렴을 했습니다. 거기서 국민의 3분의 2가 국정화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론도 53%가 국정화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서 국정화를 중단했으면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행정예고는 그냥 들러리로 세우고 그 국정화를 강행한 것이 오늘날의 문제로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국정화를 왜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쓴 비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했는지는 반드시 국민들한테 낱낱이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국정교과서는 단순히 교과서가 아니라 우리 역사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교과서입니다. 우리 헌법 정신은 독립운동, 민주주의, 평화통일 이것에 의거해서 역사를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는 독재와 친일을 미화하고 남북 분단의 갈등을 조장하는 냉전적 사고에 입각한 교과서입니다. 이런 교과서를 강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되었고, 작년에 올 촛불 집회에서 6대 적폐 중에 하나가 국정교과서라는 말이 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새 정부에서는 이 국정교과서 적폐가 청산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미적미적하고 그 주범자들이, 그 부역자들이 여전히 교육부에 또 아래를 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이 적폐청산이라고 할 때 그 적폐 중에 적폐인 국정교과서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감사 청구를 해갖고 밝혀냄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감사 청구를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많은 적폐청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설정하고 또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등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달리 교육부만은 지금 아무런 적폐청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도 그 가을 겨울 우리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화 고시를 강행했고, 또 12월 달에 위안부 문제마저도
그 비정상적으로 업무장을 합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뭔가가 이상하게 국민 대다수는 왜 이렇게 강행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점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또 다른 무슨 우주의 계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여가부 등에 있어서 그 과정들에 대한 조사를 할지 내부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 방면에서 적폐청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되었던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의 사과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왜 그래 됐는지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역사는 비극으로서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감사원에 대해서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민변 국정화 저지 변호단의 이영기 변호사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고 안도에 정말 저희가 숨을 쉬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암담한 심정으로 저희가 이 국정 역사 교과서의 추진을 지켜봤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획일화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것 자체가 독재의 어떤 발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 다수가 이미 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5년도에 느닷없이 그 국정 역사 교과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강행을 입장을 발표하고 나서 예비비 편성을 10월 달에 느닷없이 그 4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며칠 되지 않아 가지고 44억 원의 예비비 중에서 25억 원을 불과 2달여 만에 홍보 광고비로 다 써버렸는데요.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라든가 이런 데에 불가피한 경우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경우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경우에 재난이라든가 이와 같이 아주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비비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이 국정 역사 교과서가 예측할 수 없는 정말 긴급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졸속으로 44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예비비 편성 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이번 감사 청구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과 2달여 만에 홍보 광고비로 25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2달여 만에 이렇게 그야말로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치밀하게 사용을 해버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25억 원의 광고 홍보비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집행되었는지 이에 대한 감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연구진과 그 다음에 검토진에 대해서 과다한 어떤 그 연구비 그리고 검토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 그 집필진에게 지출되는 어떤 이러한 그 연구비와 검토비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상당히 과다한 어떤 그런 연구비와 그 검토비가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과연 이것이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오늘 감사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고요.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정권이 자기 입맛에 맞게 예비비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민주적으로 정당하게 이러한 모든 예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를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뒤늦게나마 이와 같은 감사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그 나눠주는 보도자료를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8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에 거쳐서 전국에 인터넷을 통해서 감사 청구 모집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786명이 응시했고요. 감사를 청구하는 피감기관은 교육부, 그리고 예산을 관리 감독해야 될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이 세 기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청구의 요지는 방금 이영기님 말씀하셨지만은 첫째, 국정 역사 교과서 개발 및 홍보 등에 를 위한 예비 편성이 정당했는지, 두 번째, 홍보비 25억 원의 편성 및 집행 내용이 정당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집필진 및 편찬 심의위원들에 대한 연구비 및 검토비가 제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그래서 이 감사 청구인으로서 한번 대표자로서 박희선 청구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정교과서는 폐기됐습니다. 촛불을 든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취임하자마자 그 업무 지시로 국정교과서 폐기를 발표하셨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겨울 내내 촛불을 든 시민들을 포함해서 국민의 대다수가 국정교과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목소리 높여왔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정책이 폐기됐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 현장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정책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무슨 어느 학교 교장으로 임용이 됐네, 아니면 어느 해외 어느 국제학교 교장이 됐다. 근데 교육부는 정작 그 사람이 국정교과서를 집필했는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 정책을 누가 썼는지 누가 이걸 집행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희는 그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이 국정교과서 정책이 왜 이렇게 국가 권력의 힘으로, 그리고 이것이 왜 복면의 그 힘을 빌어서 복면 뒤에 숨어서 깜깜이로 집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 이것을 국가 권력이 강행하려고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적폐청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교육 부분에서의 적폐청산의 제1호가 국정교과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육부도 이와 관련해서 그 낱낱이 국민들에게 누가 집필했는지, 그리고 그에 사용된 여러 가지 예산,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하셨지만 44억이라고 하는 국민의 세금이 쓰여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선 786명을 대표해서 국가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이유는 그 역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국가 권력의 힘으로 좌지우지되지 않는 세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이 국정교과서로 인해서 학교 현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구나라는 걸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44억이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지 항목을 낱낱이 잘 감사하셔서 국민들에게 잘 알려주실 것을 원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바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촛불 시민들이 보여준 그 촛불의 힘과 더불어 44 국가 정책이 잘못 집행이 됐을 때 국민들은 이렇게 감사도 청구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서서 국민들에게 뭔가 요구할 수 있고, 국가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는 힘을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 교육의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 청구한 그 내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도 철저하게 면밀하게 살필 것이고, 그 이후에 감사 청구 결과가 나오는 그날까지 이것이 잘 진행되는지 끝까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한 역사는 다시 반복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국정교과서 관련된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특정한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정권, 어떠한 정치 권력이 들어서더라도 국정화라고 하는, 역사 국정화라고 해서는 무슨 손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또 교육의 중립성을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죠.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전문가와 관련된 학생과 그 학부모들이 결정하고 자체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그러한 기본의 정신을, 헌법 정신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익감사는 교육 적폐 청산의 출발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정권의 교육 적폐 중의 적폐이다. 2015년 10월 12일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기습적인 행정 예고를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행정예고 이전에 이미 국정화 추진을 위한 비밀 TF를 꾸리고 청와대 1일 점검회의 지원과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동향 파악, 언론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다. 행정예고 기간에도 불법 행위는 계속되었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이 기간에 교육부는 오히려 국정화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서 편찬을 위한 예비비 44억 원을 불법 편성하고 절반이 넘는 25억 원을 2달 동안 국정교과서 홍보비로 흥청망청 사용하였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하였다. 접수된 의견을 분석하는 절차도 없이 당초 예정일보다 이틀이나 빨리 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하듯 확정고시를 강행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제도와 절차인 행정예고를 국정화고시를 위한 유식행위로 전락시킨 것으로 애초 국민 의견 수렴은 안중에도 없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인 교육부 관료들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대통령 박근혜 한 사람만을 위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밀어붙였다. 이후 박근혜 정권의 교육부는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는 복면집필, 교과서 편찬의 기준이 되는 편찬기준 비공개, 검정교과서에 대한 무차별 색깔 공세를 펼치며 국정교과서를 제작했다. 1년 만에 졸속 제작되어 공개된 국정교과서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보다 많은 오류뿐만 아니라 친일 축소, 박정희 시기에 독재미화로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의 효도교과서라는 오명을 써야 했다. 교육부는 거센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꼼수를 들고 나왔지만 역시 철저히 외면당했다. 결국 박근혜 정권과 그 하수인인 교육부가 밀어붙인 국정화는 탄핵으로 이어졌으며 국정교과서는 촛불민심이 선정한 박근혜 체제가 낳은 6대 적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촛불 동력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사흘 만에 교육부나 첫 번째 업무 지시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함으로써 마침내 국정교과서는 폐지되었다. 교육부는 조속히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교육청 적폐청산 TF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뜻을 거스리고 탄핵당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영혼 없이 부역한 교육부 관료들이 그나마 국민 앞에 속지 않은 기회일 것이다. 또한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하게 따져야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8월 7일부터 15일까지 786명의 감사 청구인단을 모집하여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감사원이 국정역사 교과서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예비비 편성이 정당했는지, 홍보비 25억 원의 편성 및 집행 내역이 정당했는지, 집필진 및 편찬심의위원들에 대한 연구비 및 검토비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하게 밝혀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주권 시대에 맞도록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교육 적폐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불법과 비리를 밝히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2017년 8월 17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우리 헌법 제30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정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또 역사 국정화 교과서를 반대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특정 정치 권력에 의해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또 중립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준엄한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부분들은 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반역사적인 교과서였다는 점에서 더욱더 우들의 울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구호를 두 번만 외치고 그래도 역사가 아무리 바뀌어도 구호를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외치고 끝에만 3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스스로 적폐청산에 나서라! 감사원은 교육부 등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분들은 많은 분들은 못 가실 것 같고 우리 대표님들하고요, 우리 청구인하고 그리고 한 서너 분만 더 대리님들 뒤에 따라가시면서 같이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